못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엄궁중학교 강민주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강민주 선생님, 저희 운영진 하시고요. 늘 좋은 아이디어와 이렇게 상당히 깜찍하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선생님, 네, 그래서 부산에서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부산에서 네, 손수 운전해가지고 저희가 이따 회비에서 조금 간식비라도 좀 드려야 될까요? 네. 남으면 이따가. 네, 하여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아이디어가 빛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럼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발표는 15분이고요. 5분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발표는 5분 할 거고요. 활동을 15분 할 겁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2부의 첫 시작을요, 좀 가볍게 게임으로 열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370km를 4시간 동안 운전해서 네, 왔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한 8년 동안 제가만의 각각의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아이디어 때문에 제 수업이 좀 더 재미있게 알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드신 김영학 선생님이 너무 뵙고 싶었고요. 어느 날 들어갔더니 운영자가 되셨습니다. 거예요. 김영학 선생님 목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멀리 있는 이런 존재인데 운영자가 되셨습니다가 되어서 네, 그 책임감으로 첫 모임 이렇게 같이 매번 글로만 만나던 선생님들 뵈면 어떨까 싶어서 왔고요. 지금 제가 할 거는 전략 빙고거든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시라고 한눈에 조금 저희가 과하게 이렇게 영역과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짝투시 시간이 생겼을 때 또는 학년이나 단원과 상관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단원 마무리용으로 조금 쓰면 좋을 듯한 아이디어들을 챙겨왔는데요. 사실 선생님들 보셔도 해보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되기 때문에 막상 갑작스레 1시간 생겼을 때 늘 또 하던 거 안에서 해야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이템 하나씩들 더 챙겨가시라고 직접 선생님들 한번 해볼 거거든요. 선생님 어깨 많으십니다. 자, 선생님 맞은편에 손 안 드신 선생님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선생님 오늘 도움을 주실 거거든요. 전략 빙고를 직접 해본 적이 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좀 희귀한 아이템이군요. 네, 전략 빙고는요 간단합니다. 빙고 게임을 그 단어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설명해서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 사람이 그 다음 단어를 자기 빙고에 유리한 단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 빙고라고 부르고요. 아이들 과학 용어를 조금 아이들식의 표현으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해 볼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카페 게시판에 전략 빙고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글로도 할 수 있으시게끔 되게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카페에 올려진 건 아이들 개인용, 개개인이 자기 빙고판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카페에 올려져 있지 않지만 모둠용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둠용이나 개인용이나 운영 방식은 똑같아요. 빙고판을 모둠에게 주느냐 개인에게 주느냐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모둠이기 때문에 모둠으로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끼리도 조금 얘기를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과 지금부터 여기 저를 다 마주보고 계신 정식 선생님과 영광입니다. 자, 요렇게 네 분 모둠하겠습니다. 저 뒤에 요렇게 네 분 모둠할 거고요. 민우 선생님은 옆 선생님과 네, 짝지경 모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게임을 할 건데요. 아파트 게임을 아십니까? 자, 아파트 게임은 앙증맞게 날개짓을 파닥파닥 하시면 돼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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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두 손을 쭉 뻗으셔서 모둠끼리 손탑을 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제가 어떤 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벌칙이 정해지시는 선생님이 꼭 나오십니다. 그럼 그 선생님한테 제가 미션을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 게임 없이 바로 갑니다. 자, 내 책상 사이가 거리가 조금 머니까요. 손탑을 쌓을 수 있도록 서로 팔 길이 한번 딱 재보시고요. 엉덩이를 좀 드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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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나, 둘, 셋. 자, 지상 3층입니다. 자, 아파트의 지상 3층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손바닥부터 한 개씩 위로 올립니다.
거죠? 제일 밑에 있는 손바닥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 손바닥 올라가시면 그분이 당첨이십니다. 자, 당첨된 선생님 자, 선생님 일어서세요. 당첨된 선생님. 자, 모든 안에 있는 선생님들과는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을 보실 거라서요. 지금부터 요 옆쪽으로, 반대쪽으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요쪽 끝으로 가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셔서 가서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인사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쪽입니다. 선생님은 요쪽이십니다. 옆쪽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해력을 보겠습니다. 지산 상층은 이해하셨죠? 제일 밑에는 손바닥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손바닥이 특수만큼 내려가면 되죠.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쁘게. 자, 준비 시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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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지하 7층 가겠습니다. 지하 7층 시작. 자, 당첨되죠? 자, 당첨되죠? 자, 당첨되신 선생님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7층. 자,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손이 내려갔을 때 7번째 내려가신 손의 주인공이 당첨이십니다. 네, 자, 선생님 이번에는요 뒤쪽으로 가서 인사하실 건데요. 지금 여기 모둠으로 구성된 요 카메라 앞에 계시는 요 선생님 세 분은 저에게 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선생님은 뒤쪽으로 가셔서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움직이십시오. 얼른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다 인사하실 것 같으죠. 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전략 빙고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갑니다. 아이들은 일단 요거는 아이들 노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노트에 공부를 자기네들이 써서 하는 거고요. 이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모둠으로 할 때는 빙고판이 지금 선생님들 받으신 모든 빙고판이 다 위치가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줄 때도 있고요. 이제 애들 설명을 조금 많이 시키고 싶을 때 빙고판 만드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8개조 만드는 건 금방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빙고판만 그려져 있는 종이를 주고 그러면 쌤들한테도 지금 사인펜이 있습니다. 자, 사인펜을 좋아하는 색깔을 하나씩 골라서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1조 하겠습니다. 세로로 갑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입니다. 그래서 모둠을 몇 모둠인지 숫자를 적으시고요. 자, 자기가 고른 사인펜으로 모둠 옆쪽에 있는 빈칸에 자기 이름을 돌아가면서 채워 넣겠습니다. 우리 모둠의 이름들을, 네. 여기는 4모둠입니다. 4모둠. 거기는 7모둠입니다. 선생님. 네. 거기 6모둠입니다. 네. 세로 줄로 가서 1, 2, 3, 4, 5, 6, 7, 8, 9, 10, 11. 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고른 사인펜으로 모둠 이름 옆에 내가 이 게임을 열심히 하겠어 라는 의미로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꽂고 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둠 이름 밑에 쓰면 돼요. 아, 모둠 이름 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이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름도 안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 빙고를
정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과학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빈고판 안에 있는 것들은 조금 단원 마무리 위주나 어떤 조금 학교에서 학기 초에 예산을 조금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놓는다면, 이런 영상들을 조금 구입해 놓는다면 조금 적재적소에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셔도 되고요. 내가 해본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나는 이걸로 2월달에 뭐 투어로 갔다, 내지는 이걸 보고 활동을 어떤 식으로 시켜봤더니 좋더라 하는 그걸 활용했을 때 좋았던 점이 있으시다면 그걸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보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분 동안은 조금 보면 빨리 아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게 뭔가 싶은 것들은 스마트폰 검색 찬스입니다. 인터넷에서 앞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검색에 거기 있는 단어들 하나만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2분입니다. 시작입니다. 여기다가 어쨌든 내용을 쓰는 거죠. 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빠르지요. 네. 자,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가 진짜 넉넉하게 드려서 오늘 이거를 선생님들이 막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해서 하나씩을 챙겨가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감도 안 오시잖아요. 근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능력을 믿고. 자, 아이들끼리는요, 보통 저는 한 10분 정도를 줍니다. 너무 길어도 아이들이 놀고요. 너무 짧아도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난이도를 보되 약간은 조금 빡빡하게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원성이 막 다 못했어요. 밑받칠 때 아주 이렇게 의시되며 2분이 더 주겠어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 시작은 항상 선생님이 하거든요. 아직 지금 보면 몇 개 조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감이 안 오셔서 공부를 아예 할 수가 없었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부터 한번 살짝 겪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2월 달에 저기 계신 김정식 선생님 아이디어를 보고 아이들이랑 이 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과학 용어를 자기네들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표현해서 맞추는 놀이인데 한참 너무 잘 갔어요. 22번. 네, 22번? 네, 그렇죠. 이래서 손을 들면 설명한 사람이 아무나 지목합니다. 그러면 지금 맞췄죠? 과학 용어로 그림 퀴즈 만들기거든요. 그럼 전체 모둠이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빈 칸에 색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맞춘 모둠에서 자기 빙고하기 유리한 칸의 단어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면 이거 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발표한 선생님 답변하게 됩니다. 6번에 이거 칠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을 맞추신 사조의 선생님께서 한 가지 빙고에 유리한 단어를 하시겠습니다. 설명을. 저는 이거 담당했는데 선생님이 하셨는데 종이하고 가위하고 풀만 주고서 이거 정답 안 네. 네. 10번. 네. 제목을 조금 말씀해 땡. 딩동댕입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선생님 바로 일어나서, 예. 한 줄 빙고가 먼저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한 줄 빙고가 나올 때까지만. 네, 그 단어만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는 방법이든지 활용법. 저는 이거를 다른 과목이랑 연계해서 1학기 때 해봤는데요. 과학 국자를 대상으로 저는 수업을 해봤고요. 7번. 아닙니다. 그래요? 과학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6번 아닙니다. 4번. 네, 네, 맞습니다. 음악을 연계해서 과학성만 얘기 안 했어요. 일단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일단 세개 지금 거의 세개 선생님한테 해줄까? 분별은 각자 문제를 내고 최후에 남은 사람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네. 23번 눈물을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감은 잡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별로 할 때는 학생들 그 발표하는 걸 제한하고요. 그 카페 잘 적혀 있고요. 모둠별로도 카페, 그러니까 모둠별로 할 때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모둠 안에서 한 사람만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한번 발언한 사람은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모둠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과는 2줄에서 3줄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명시키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잘못된 설명이 나왔을 때만 잠시 개입을 하고 계속 애들이 주고받고 하는 걸 계속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전략 빙고는 조금 과학에서 용어 많을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니까요. 방금 처음 들어봤다 손 드신 선생님들 올해 꼭 한번 해보시고, 네, 많은 버전들이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원래요, 거기 있는 찬스, 찬스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모둠별로 이 서로 의견을 좀 모으게 하기 위한 칸인데요. 양자택일의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 여름과 겨울 중에 너희 조는 뭘 택할 테냐. 내지는 제가 오늘은 김영학 선생님과 저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이걸 만드신 김영학 선생님이 더 중하다고 모둠에서 생각하시면 김영학 선생님 이름을 쓰시고, 이 수업을 하러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저가 제 이름을 적으시고, 원래는 애들한테 엄마, 아빠, 담임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 봄과
뭐 여름과 겨울, 산과 바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거든요. 특히 담임쌤과 저를 걸면 완전 이렇게 반 분위기가 열띤 막 그래가지고 자기 이 찬스가 자기의 빙고 줄의 마지막 칸이 되는 조는 찬스를 외치면 제가 그때 정답을 공개하고요. 그 모둠은 한 번 더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찬스 문제는 찬스 문제대로. 근데 이제 찬스 문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김영하 선생님 적고 누군가는 저를 적었는데 제가 강민주다라고 했으면 어떤 조에서 이제 김영하 선생님 적은 조는 이제 탄식이 피부가 끊긴 거죠. 그다음 막 적은 조는 막 그다음 모둠 안에서 서로 그런 걸 치열하게 토의했기 때문에 맞춘 아이와 안 맞춘 아이 내가 적자 했잖아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이든 토의 활동을 시킬 때 서로 좀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나 신중하게 끝까지 이렇게 의논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둠 빙고 할 때는 찬스 문제가 좋거든요. 개인 빙고 할 때는 좀 별로고요. 혼자 생각이니까 뭐 아니면 또 뭐 밑져야 손해볼 건 없는데 모둠은 진짜 2대2로 서로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치열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큰 획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